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고 하루를 채우는 일들이 그저 반복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요즘.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마음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은 이 기분.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무게감.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일은 끝났거나 줄어들었고, 바쁘게 채워졌던 시간들이 이제는 느슨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졌는데 삶은 더 공허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던 시절에는 힘들었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틸 이유조차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지만 고통이 있는 삶은 견딜 수 있다. 처음 이 문장을 들으면 이상합니다. 고통이 있는 삶을 견딜 수 있다니.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고 애써왔는데 오히려 고통은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의미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의미가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문장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내고 왜 이 감정이 더 견디기 힘든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 순간들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울 때의 고된 밤들, 생계를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과 이별. 그것들은 분명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며 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 관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있으면 사람은 견딥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몸은 성한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의 무게.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이룰 것도 많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역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직장은 떠났고 이제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유로운 상태가 오히려 불안합니다. 바쁠 때는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살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삶을 채웠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라지자 텅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는 역할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의 어머니, 나는 이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60대, 70대에 느끼는 상실의 정체입니다. 사람을 잃은 것도 돈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나를 설명하던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설명되지 않는 나 자신이 남았습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 후반부의 과제라고 불렀습니다. 인생 전반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시기. 그런데 인생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안으로 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생 밖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안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할 속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역할 없이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남습니다. 이 공허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찾거나 바쁘게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예전만큼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냥 공허함을 피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음은 다릅니다. 의미 없음은 원인도 불분명하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이어지는 공허함. 이것이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의미를 받아왔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있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융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목적으로 살 수 없다. 오전에는 해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커집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간입니다. 오후의 빛은 오전의 빛과 다릅니다. 더 부드럽고 더 깊고 더 따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의 삶은 20대, 30대의 삶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들을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밖을 향하는 시기가 아니라 안을 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 이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잃기만 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상실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합니다. 평생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조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자유입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혼란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처럼 밖에서 의미를 받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인생 후반부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것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빨리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허함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공허함은 당신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융이 말한 것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 있는 삶은 견딜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일수록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고, 지쳤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힘듦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미를 행복과 혼동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채워지고 평온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아니라 안락함입니다. 의미는 때로 불편합니다. 의미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역할 속에만 머물렀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의미 속에서만 살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의미들이 사라졌으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역할 뒤에 숨지 않고 평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나 자신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답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거창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작은 질문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면 공허하다고, 외롭다면 외롭다고, 무겁다면 무겁다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것도 없고 강한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느끼십시오. 느낀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것과 공허함에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버킷리스트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라거나 취미를 시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역할 속에서 살면서 뒤로 미뤄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솔직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을 하는 것, 맞추기만 했던 관계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 또 어쩌면 그것은 작은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싶다거나,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싶다거나,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고 싶다거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당신에게서 나온 욕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곧 긍정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긍정은 감정을 억누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슬픈데 웃으려고 하고, 화가 나는데 참으려고 하고, 공허한데 괜찮은 척하는 것. 이것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리는 것입니다. 융이 말한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모든 감정을 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공허함도, 외로움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긍정만 하는 삶은 얕습니다. 진짜 깊이는 어둠과 빛을 모두 품을 때 생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행복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긍정적일 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은 불완전한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기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가벼운 날도 있고, 무거운 날도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있는 삶은 견딜 수 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 고통이 왜 있는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함을 빨리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허함이 왜 생겼는지, 무엇이 비었는지, 진짜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가,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평가가 아니라 존재로,
증명이 아니라 이해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방식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역할에 충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당신은 진짜 만족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허함이 온 겁니다.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공허함은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를 따라가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삶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삶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아니고 누구의 평가도 아니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해왔던 일들, 관계들, 순간들 속에 이미 의미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정신없었고, 너무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키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이 일했던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당신이 견뎌낸 고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의 의미가 드러나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선물입니다. 전반부에는 이루느라 바빴다면 후반부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확장하느라 바빴다면 후반부에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밖을 보느라 바빴다면 후반부에는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을 본다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후회도 보이고 미련도 보이고 실수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완벽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라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것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행동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해 없이 하는 행동은 그저 공허함을 피하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면 공허함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멈추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할 뒤에 숨은 당신, 평가받지 않는 당신, 오로지 당신, 그 자체인 당신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느낄 때,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평생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십시오. 불편함 너머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을 만나는 순간, 공허함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이 됩니다.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진실로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통 있는 삶은 왜 견딜 수 있고 의미 없는 삶은 왜 견딜 수 없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의미를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통에는 이유를 부여할 수 있지만 무의미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무의미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평가가 아니라 이해로, 증명이 아니라 수용으로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당신이 아직 진짜 당신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신호를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의미도 아니고 역사에 남는 의미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의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당신만이 살 수 있는 당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사는 시작. 평가에서 자유로워져 내면을 탐구하는 시작.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공허한 순간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헤매도 괜찮습니다. 때로 멈춰 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삶은 충분히 견딜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함께 나눌 수는 있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함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견뎌내고 계신 당신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